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망 그리고 더불어서 개별 종목들 한번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지금 코스피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한 1, 2주 정도를 지내갈 것이다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이제 예탁 예수금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매수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와도 개인들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크게 조정이 안 되고 장중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저번 이제 12월 달에 보여줬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전에 진행됐을 때 제가 이제 이때 한번 떨어질 거라고 조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크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의 매수 로 인해서 장중 조정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강한 장세라고 느낌을 크게 받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렇게 조정이 최대한 들어오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확률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급 주체에서 원래 이제 어느 정도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의 이 균형에서 누구 한 명이 갑자기 턴어라운드 하면서 매수로 갑자기 바꾸니까 지수는 급격하게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때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올 때는 지금 우량주,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 업종이나 이제 굉장히 큰 대형주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할 때에는 소외된 업종들이 많이 올랐었던 반면에 이렇게 큰 상승 외국인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올릴 때에는 이제 또 대형주 위주들로 올라갔었던 걸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조정장에서 지금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소비재주들이나 의류, 섬유 제품들, 그다음에 뭐 건설기계 쪽들 등등의 좀 소외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구간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한 1, 2주 정도는 지속이 되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오르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대형주들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지수가 또 한 번의 큰 상승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장 큰 그 핵심이 되는 트리거가 일단은 저는 환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이유는 일단은 환율이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내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환율이 지금 계속 눌림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이번에 2조 달러가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블루웨이브 현실화 상태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그 무한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돈을 뿌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 계속 달러의 약세에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추세적으로는 하향할 것이라는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문점에서는 제가 보는 라인은 솔직히 1,000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까지는 보고 있고 이게 그 한국 기업들은 워낙에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게 환율이 떨어져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게 어느 수준에서부터는 이게 환 리스크가 작용돼서 기업의 이익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무너지게 돼요. 한국 증시도. 그래서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한국 증시에서도 나쁘게 진행이 된다.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 수급 모멘텀으로 작용이 돼서 증시에는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시점이 되는 거는 아마 3월에서 6월 달 이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에는 조금 조심해서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이제 전에 12월 달에 2주 때 강한 상승을 보이기 전 횡보장이랑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크게 뭐 눌리거나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소위 종목들 업종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정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크게 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이때 환율이 한번 크게 또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현명한 흐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등등의 여러 이제 우량 기업들 대형주들을 이번 이제 횡보장에서 지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소유주들이 오른다면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포트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종목 관심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은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올랐죠. 엠바이오니아랑 이수화학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차트가 너무 이뻐요. 지금 차트가 너무 이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사실 목표가라고 제시하기 애매할 정도로 지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 모멘텀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엠바이오니아의 그 재료는 GLP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원래 엠바이오니아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력이 습식 공정 기반의 그 부직포 생산 기술인데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GLP 산업이고 GLP 산업이 이제 앞으로 수소 연료 전지 국산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마진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사업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 기대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오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성장 모멘텀은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시화돼서 이게 실적 지금 파일럿 공정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한 10% 20%는 상승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바닥을 잘 잡고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기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을게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재료 시나리오를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진행되는 걸 잘 확인하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매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산마켓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어, 윗꼬리를 달면서 아랫꼬리 달면서 굉장히 이제 위아래로 지금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 이제 1월 6일 날 민주당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미국이 이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면서 다음 날 바로 이제 갭 상승을 보이면서 큰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급하게 상승하진 않았고 위아래로 올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어떠한 누르려는 사람이 있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게 살려는 사람도 존재하고 강하게 팔려는 사람도 존재해요. 팔려는 사람의 수급 주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이때 윗꼬리 부분에서 한번 팔지 못하고 밑에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파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이제 좀 강한 상승을 보일 날이 이제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뭐 내일이 될 수도 있죠. 금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월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때 당시에도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1월 4일 날 민주당 상원의석이 결정되는 때에도 강하게 상승했었으니까 1월 20일 날 바이든이 당 취임하면서 뭐 연설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들이 조금 더 과시화되고 사람들의 시장 관심이 조금 더 그쪽에 더 쏠리겠죠. 그러면서 시장 이제 수급이 좀 몰리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원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를 확인하고 있죠. 민주당 상원에서 확인했고, 바이든 취임식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설 인프라에 대한 공약들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때 되면 이제 팔면 돼요. 지금 뭐 매도 목표가를 따로 정해두고 이때 되면 팔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 아쉽고요. 그 시기대로 해서 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마켓과 엠바이오니아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됐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죠. 근데 이수학은 지금 한번 좀 크게 상승을 보이고 지금 조정장에 제가 한번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그저께 저번 영상에서 이제 이때 매수를 진행했다. 14,500원에 매수를 진행했고 이때 조정이 들어왔다가 오늘 급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학을 제가 이거를 무조건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원래 차트상으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기 힘들어요. 이 구간에서 이게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지금 수급이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좀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관심도가 좀 세다. 이때 한번 전고체에 대한 상승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또 오늘 이렇게 좀 큰 양봉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은 만족이 돼 있고 풀로 차 있으니까 그 다음 차세대에 대한 그 관심도가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현실화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금 현재 국제까지로서 이수하기 진행하는 것도 그 개발 계획 단계별로 봤을 때는 올해 안으로는 힘들어요. 절대 힘들고 24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뭐 이벤트성으로 뭐 개발 계획이 진행 과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서 또 주가 상승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딱히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주가는 한 번씩 이렇게 테마를 타서 한 번씩 올린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생각보다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조정을 하면서 바로 들어갔죠. 14,500원에. 이때 들어갔던 라인이 전에 한번 상승을 하면서 저항 라인이 곧 상승 뚫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 라인으로 변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 정도 수익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언제 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매수보다 제일 어려운 게 매도예요.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사실 매도 라인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전고점 라인으로 잡아도 되고요. 이 전고점 라인으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이번 상승에서는 좀 더 약하게 흐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전 이 16,000원 라인 이 전고점 이게 이 올라가기 전의 고점 이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게는 너무 이제 낮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내일장까지는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급하게 오늘 장에서 끝까지 한번 말아 올렸기 때문에 내일장의 시초에서는 한번 또 시세 장 갭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시초에 올라가는 걸 보고 그 세기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한 17,300원까지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뚫을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다. 이게 한번 내리고 조금 더 행보의 시간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팔고 라는 식의 판단을 일단은 내일장까지는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시장 관심이 한번 쏠릴 때마다 이렇게 급상승을 내주기 때문에 좀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해주는 종목이긴 해요. 그러니까 엠바이오니아나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대로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고 테마로 묶여서 이제 그러니까 수급이 강할 때 한 번씩 올라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어, 이거를 뭐 어떻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일단 내일장을 봐야 돼요. 꼭 내일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뭐 꼭지점에서 팔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릴 부분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C 소송이 이제 승소가 나왔죠. 승소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상승을 마감했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차트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매수 부분이 여기 부분이었거든요. 이 11,500원과 1,100원 라인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공격적 매수하고 1차 매수로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12,500원 밑에 라인에서 이제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DRC 소송 결과가 승소로 나오면서 좀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피해 금액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 책임을 맡는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상승분은 당연히 크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승소가 났다는 거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강한 상승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서 깊게 한번 파이고 다시 한번 상승해서 밑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지금 다시 올리는 차트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만약에 이게 또 급하게 어느 정도 14,500원까지 한번 올려주면, 14,500원까지 한번 올려놓으면 굉장히 이쁜 차트가 완성이 되면서 조금 우상향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재 모멘텀이라고 했던 제가 이제 유상증자 리밸런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한 달간의 시간이 좀 흐르면서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좀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현재 이 구간 13,000원 라인대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타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 회복 모멘텀을 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이 꼭지점 언더 비교로 한번 돌파를 해볼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급하게 상황이 나오면서 좋은 차트를 만들어 줬네요. 근데 또 내일 만약에 14,500원을 못 뚫고 14,500원을 못 뚫고 이게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밑으로 이제 음목이 나오면서 상승분 다시 반납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제시 소송이 이런 그냥 이벤트성으로 그냥 짱 올린 수준으로 하고 다시 또 뭐 내리게 된다면 그건 또 이제 별개겠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이 좀 중요하다. 두산중공업의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차트적인 분석으로서는 내일장에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 중이긴 한데 어, 군수산업, 즉 이제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만한 산업으로서 저는 이제 군수산업을 좀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시스템, 뭐 LIG, 넥스원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그거는 준비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매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구적으로 지금 또 새 종목이 찾기에는 음, 조금 버거운 면도 있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매수를 진행한 지 한 두 달, 제가 한 달 반 정도 진행됐거든요. 한 달 정도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 2주 정도 지나서 수익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2월 초쯤에 이제 매도를 보고 있잖아요.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쯤 맞춰서 이제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들어 매집할 만한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산업별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산업군이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그게 3월 이후로부터는 그 군수산업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산업풍선 영상부터 차근차근 한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